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청년 사업 지원 자금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사업 계획서 샘플을 좀 혹시 구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름 절실함도 있고 좀 해보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하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뭐 이제 그 사업 계획서 부분을 드리더라도 오히려 그분한테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면 그 뭐 저도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도 진행도 하고 그러지만 한 장짜리는 이제 청년 창업에는 안 맞고요. 적어도 한 7페이지, 5페이지짜리로 이제 대개는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거, 충남 걸 보니까 몇 페이지였지? 그게? 7페이지짜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현황 위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본인의 동기, 뭐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서술형으로 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심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남이나 이제 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샘플을 좀 안 주셨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충남형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남의 샘플을 좀 구해서 그걸 작성을 하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보세요. 사업계획서는요, 아까 그 전화 왔던 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업계획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잘 몰라서 해당되는 그 품목의 다른 농가 거를 봐서 그걸 갖다가 자기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출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는 이제 제대로 만든 사업계획서는요, 예를 들면 이제 윗 파트하고 아래 파트하고 이렇게 파트들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연동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사업계획서 안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자꾸 중복이 되느냐라고도 저도 처음에 그런 왜 이렇게 중복이 되지라고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얘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밑에 두세 군데에 다시 영향을 끼치면서 그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는 비슷하게 했더라도 뒤에 부분에서 이 사람의 현황하고 이제 달라지다 보면 심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계획서는 누구 거 이용해서 그냥 엎어 썼네. 이 느낌이 확 오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당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계획서, 충남 같은 사업계획서 아에다가 좀 더 내가 이제 내용을 더 추가로 페이지를 넣어서 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심도 있는 내용의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정보 입력하는 방식의 형식의 사업 계획서라는 걸 따라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용 안에 기존 틀 안에 그것까지만 한다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덜 느껴지니까 추가로 나의 이야기들, 너희가 갖고 있는 강점, 부모님의 강점,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약점 부분을 내가 들어가서 이걸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져야지 심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좀 더 노력하고 있고 뭔가 어,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도 예전에 이제 농진청에서 100억짜리 그 사업이 이제 펀드를 지원받던 분의 사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갔던 얘기인데요. 어, 자기의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이제 감추어 버리고 이제 얘기 안 하는 방식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은 이걸 이렇게 해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 선정이 최종적으로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강점들도 있어요. 그럼 그 강점에 내가 그냥 들어가면 나는 얹혀서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간다라면 이게 나중에 과연? 라는 좀 아니,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건강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지원 안 받아도 자기가 부모님하고 같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이 지원 안 받아도 제가 만약 심사자라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단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드릴 거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예,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3년간의 어떤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 선한 영향력까지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조금은 세워보시면 어떨까.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제 스타일로는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발표를 하시는데, 그걸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 심사자라면 더 추가 점수 주는 부분에서는 그렇구나 그렇게 하겠는데, 이 친구가 뜻이, 그리고 기존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무슨 단체 사무국장도 해보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농업인들하고의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 농업인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농촌사회에 좋은 영향력까지 펼칠 수 있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런 분에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더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저는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류 부분은요, 모르겠어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자녀분들을 많이 뽑아요. 그거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정말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제대로 자리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역시도 일부분은 그 부분이 비슷한 해당이 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것만 받는다? 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자리 잡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표현도 해야겠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거의 점수가 또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하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스크린하고 그러면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희망사항,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승부가 갈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청년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경쟁이 많이 치열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간다라고 하면 주변에서도 도전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 정보는 입력을 해야겠지만 내가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갖지 못했던,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만들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1, 2점, 3, 4점 더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너무 추진하는 게 그거 하나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제출했다라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서류에 많은 얘기를 쓰는 것보다 정말로 이게 그 조금 정보 위주의 작성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강점,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해 가면서 우리 농촌의 국민들에게 농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잘 이야기하면서 자신감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우리 청년 농업인들 화이팅입니다.